안녕하세요. 최영주 장단외과 의원의 최현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여성과 당뇨병 이런 주제로 제가 또 몇 주에 걸쳐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당뇨병에서 여자, 남자 차이가 날까요? 기본적으로요, 뭐 당뇨병뿐 아니라 모든 병은 남자가 더 많이 걸려요.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단 활동량이 크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인자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죠, 사실은. 자, 그런데 여기 연령별 데이터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40대, 5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자 유병률이 훨씬 높죠. 근데 이제 50, 60, 70 넘어가면 어떻게 변하죠? 여성 유병률이 남성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이 여성의 그런 연령 차이에 따라서 유병률이 확 바뀌는 그런 코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나이에 따라서도 이 사람의 위험도를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이제 사망률 데이터입니다. 당뇨병으로서도 사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망 원인 통계에서 당뇨병 원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통계 추이를 보면 당뇨병 관련 사망률은 최근 연도에 의하면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남녀 비율을 따져보면요. 당뇨병 사망률이 0위, 남녀 7위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최근에나 남녀 동률로 7위에 올라 있었지 바로 작년, 재작년, 훨씬 이전 데이터를 보면 여성에서 압도적으로 당뇨병 사망률 순위가 높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는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지고 남성보다 많이 돌아가시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비만율 데이터가 나오죠. 여기 남녀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높나요? 여자가 높나요? 특히 복부 비만율을 보시면 여자가 월등히 높습니다. 58%로 되어 있죠. 특히 이것도 폐경 영향을 받아요. 여자분들은 폐경이 지나가면서 허리둘레가 더 두꺼워지면서 복부 비만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 LDL 콜레스테롤 레벨 기준으로 유병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역시 여성에서도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30대보다는 그 이후에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서 남자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HDL이 낮아지면서 LDL 올라가는 약간 그런 조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 호르몬과 관련해서 이런 고지혈증 비율도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자가 굉장히 많이 위험할 것 같지만 실제 다 따져보면 특히 고령으로 넘어갈수록 여성의 위험률, 특히 사망률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복잡한 당뇨병 내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가 같이 동반되는 빈도가 여성에 훨씬 높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담배 안 핀다고 열심히 이런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 식이요법이 어떻게 차이나 있는지 이것도 당뇨병 학회에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 데이터도 한번 보실까요? 역시 우리가 알던 대로 흡연율은 남성에서 월등히 높죠. 사실 예전보다도 여성 흡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가 남성에서 훨씬 높은 그 흡연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혈관 질환 이런 거랑 또 연관이 받기 때문에 이런 남성의 이런 리스크 팩터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아직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식이 섭취에 대한 또 생활 습관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제가 당뇨병 시기를 항상 강조할 때 그나마 제일 타겟을 두는 게 뭘까요? 당뇨병에서는 탄수화물 비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서구인보다는 훨씬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구인들 식이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고지방 식이를 낮추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식을 줄여다 보니까 오히려 탄수화물 식이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런 아예 그 기본 베이스 자체가 탄수화물 위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식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수화물 식이를 좀 줄이고 고단백 식이로 오히려 넘어가는 게 맞아요. 고지방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튼 요 남녀 비의 이런 식단 내지는 영양 비율, 섭취 비율을 보시면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단백질 비율이 조금 다소 낮으면서 반면에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더 높아지는 것을, 또 그것도 역시 연령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나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제가 현실적으로 환자분, 특히 이제 폐경기 넘어가신 중년, 고령의 여성분들을 보면은 정말 하시는 얘기가 다들 고기 맛이 떨어졌다, 고기를 못 먹겠다,
주로 뭐 빵, 밥, 이런 면 이런 거 위주로 섭취하시는 그런 게 고스란히 통계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당뇨병의 그런 유병도 당연히 높이겠고 여러 가지 위험이 이제 혈당이 조절이 안 될 테니까요. 그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령별 달라지는 이런 여성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그런 걸 타겟해서 좀 더 가이드를 해주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나 더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이 여자의 일생과 당뇨병 여성의 가장 큰 메리트,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후세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께서 여성 호르몬의 어떤 그런 축복을 주셔서 상당 기간 동안은 여성 호르몬의 혜택을 받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시기가 사라지게 되면 반대로 위험도가 상승하는 그런 우리의 일생을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여성의 일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분비 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병들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예전엔 병인지도 몰랐던 이런 병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가임기 초기,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 뭐 청소년 비만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남녀 차이가 없으니까 여성 호르몬과 동반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분비 질환 중에 처음에 이런 청소년기, 특히 이제 생리 막 시작하면서 가임기 여성 초기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PCOS라는 다낭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신성 당뇨병. 이게 또 위험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역시 폐경기 지나면서 당뇨병, 고지혈증 여러 질환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이 노출되는 위험이 커지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폐경 이후에 65세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뼈도 같이 약해질 수 있는 골다공증에 빠지는 시기. 그래서 이 여성 집단에서는 이렇게 시기별로 좀 특정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하는 그런 질환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들은 일단 이런 당뇨병의 뭐 기본적인 위험 요인이 별로 내가 담배도 안 피고 운동도 계속 꽤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일생에서 겪게 되는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 주실 필요도 있고요. 또 아주 젊은 여성이더라도 또 예전에는 굉장히 몰랐던 그런 내분비 질환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위험 구간을 잘 바로바로 우리가 캐치해서 제대로 치료해야 그 다음 단계로 또 위험이 높아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별로 그런 각각의 질환을 자세히 알고 또 잘 이겨나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